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경우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배설량이 많으면 1. 부종, 2. 탈수, 3. 체중 증가, 4. 피부 긴장도 증가, 5. 구강 점막 습기 증가. 정답은요? 탈수가 옵니다. 배설이 많으면 탈수가 와요.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중요한 거 뭐죠? 섭취량은 뭐예요? 입으로 먹는 모든 것, 복막, 주입액, 비위관, 튜브 삽입 음식 다 섭취량이에요. 또 수혈 받았어? 또 물 먹었어? 약 먹을 때 물 먹었어? 다 섭취량인데 얼음을 먹었어? 얼음은 절반만 섭취량으로 수분량으로 환산합니다. 배설량은요. 상처, 배액, 소변, 토물, 구토물, 젖은 드레싱, 설사, 출혈, 심한 발한 다 배설량인데 그냥 땀 있죠? 발한 또는 가글액 그리고 정상똥, 정상대변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설사는 배설량이지만 그냥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은 1. 구풍관장, 2. 수렴관장, 3. 역류관장, 4. 용수관장, 5. 글리세린 관장. 정답은요? 1번 구풍관장.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구풍입니다. 관장은요, 항문으로 관을 넣어서 용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관장하는 체위, 좌측 심스 체위. 관장에는 배변관장, 윤활관장, 구풍관장, 정체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풍관장,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이다. 또 정체관장, 약물을 집어넣어서 이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정체시켜 놓는 관장입니다. 수술 상처를 소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1. 전달 집게 끝을 위로 향하게 든다. 2. 개인별로 소독솜 1개를 여러 번 사용한다. 3. 수술 상처는 주위 피부보다 오염이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처 세척 시 용액은 오염이 심한 곳에서 덜 심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 5.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정답 뭐예요? 5번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되겠습니다. 전달 집게가 뭐죠? 이동 겸자예요.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든다 그랬고요. 소독솜 1개는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써야 된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 파트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배액관이 있을 때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소독한다는 거예요. 이 배관, 줄이 꽂아 있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거예요. 하나의 거즈로 하나의 원만큼 닦아주는 겁니다.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오염이 안 된 쪽, 깨끗한 쪽에서 심한 쪽, 더러운 쪽으로 가고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요. 또 배액관이 꽂혀 있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드레싱 세트를 환자마다 별도로 준비해야 되지 같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노인 환자가 더운 물로 좌욕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운다. 2. 좌욕하는 동안 수온을 측정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3. 대야의 엉덩이가 닿도록 쪼그려 앉힌다. 4. 좌욕은 4-50분 동안 실시한다. 5. 좌욕이 끝나면 혼자 일어서게 한다. 옳은 거 어떤 거죠? 2번 좌욕하는 동안 적정 온도를 유지해준다. 식었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 버준다 이 얘기예요. 이 세수대야에 한 2분의 1 정도 물을 담고 대야째로 끓입니다. 5에서 10분이죠. 영좌침 5에서 10분, 영하목욕, 좌욕, 침상목욕 5에서 10분만 한다. 또 부항 뜰 때도 5에서 한 15분 사이이다 그랬고요. 걸터 앉는다, 쪼그린다 하면 틀려요. 걸터 앉지 않죠? 쪼그리지 않아요. 좌욕 왜 하죠? 배뇨곤란, 자연 배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치질 수술 후 질식 분만했어 이럴 때 치유를 위해서 좌욕을 하죠. 좌욕 83, 40에서 43도 정도로 좌욕을 합니다. 좌욕물의 온도 40에서 43도. 침상 목욕물의 온도 침상 89, 43도에서 46도죠. 얼팔과 얼굴, 팔, 가슴 순서로 닦는다.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말추부터 중앙으로 닦아준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통목욕, 통이공 20분 정도 한다. 또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 물 먼저 빼고 다리를 높여준다. 그냥 바로 환자를 옮기는 게 아니었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침상 목욕할 때 우리가 말초에서 중심으로 문지름에 닦는 목적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정맥혈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혈액순환 잘 되라고. 의치관리법 문제 나왔어요. 1. 물에 담가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2. 의치는 빼서 뜨거운 물로 닦는다. 3. 착색된 의치는 연마제에 담가둔다. 4. 세척한 의치는 직사광선에 건조한다. 5. 의치 표면은 강하게 힘을 줘서 닦는다. 정답 뭐예요? 1번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찬물에 담그는 거죠. 의치는 틀니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근다 이러면 다 틀려요. 쪼그라들거든요. 연마제 안 되죠. 세척한 의치는 직사광선에 건조한다 아닙니다. 항상 촉촉하게 찬물에 담궈줘야 돼요.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의치는 찬물에 보관한다. 뜨거운 물 안 된다. 건조하면 안 된다. 찬물 미온수까지 괜찮은데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의치도 정말 빼놓지 않고 국가고시에 나오는데요. 이번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닦는다. 왜? 떨어지면 파손되니까. 의치는 2% 증조수나 붕산수로 닦고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항상 세정제나 물에 담가서 보관합니다. 찬물 좋아요.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의치를 뺄 때는요, 수술할 때, 무의식일 때, 경련 중일 때, 잘 때는 뺍니다. 잇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때는 빼고 자요. 우리가 콘택트 렌즈도 잘 때는 빼고 자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환자의 손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바짝 자른다. 2. 손톱 측면은 가위로 자른다. 3. 건조한 손톱에 인조 손톱을 붙여준다. 4. 마무리 단계에서 손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둔다. 5. 손톱의 깎은 면을 다듬기용 줄로 문질러 다듬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깎은 면을 잘 문질러 다듬는다 이 얘기예요. 손톱은 너무 바짝 자르지 않아요. 상처날 수 있으니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발 뒤꿈치에는 크림을 발라준다 그랬어요. 또 두발 간호, 침상세발에서는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런 거 아셔야죠. 오른쪽 편마비 환자에게 단추나 지퍼와 같은 여밀 수단이 없는 윗옷을 입히는 순서? 입히는 순서 입마건 알고 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1번이죠.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들어가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다음에 건강한 쪽 입히고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편마비 환자, 반신마비 환자 벗기는 순서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마비 쪽 다음에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갑니다. 다음 환자가 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저 혼자서 1층부터 3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5번이나 반복했어요. 지난주보다 다리 힘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운동이냐? 1. 수동 운동. 2. 등 척성 운동. 3. 무산소 운동. 4. 등 장성 운동. 5. 능동적 보조 운동. 정답은요? 계단 오르기, 걷기 둘 다 등 장성 운동입니다. 등 장성 운동, 등 척성 운동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등 장성 운동, 계단 오르기, 수영, 달리기, 관절을 사용하는 거 등 장성 운동이고요. 등 척성 운동, 관절을 사용하지 않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관절의 각도가 변화가 없는 거, 관절의 길이가 같은 운동, 등 척성 운동이에요. 병 밀기 같은 거, 등 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등 척성 운동이 좋지만 걷기 많이 하죠. 걷기 자체는 등 장성 운동이에요. 이런 문제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요.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가 계단 오를 때 그림으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가 지팡이, 목발, 보행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목발 올라갈 때 뭐라고 했죠? 건강 세트 기억하시라고 했죠? 건강은 뭐예요? 건강한 다리. 세트는 불편한 다리와 목발이 동시에 가는 게 세트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그림 어떤 거 고르면 되냐? 건강한 쪽 다리가 왼쪽이죠.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왼쪽 다리 먼저 올라가고 오른쪽 다리랑 목발 동시에 올라가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건강한 다리 먼저 그리고 세트. 아픈 다리랑 목발을 동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세트 건강. 세트는 아픈 다리랑 목발 동시에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세요.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세트 건강이고요. 올라갈 때 건강 세트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만 기억하세요.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등은 곧게 펴고 발목과 고관절은 구부린다. 애과가 아닌 겨드랑이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된다.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목발은 처음 쓸 때 보폭을 짧게 해서 걷다가 조금 적응되면 점차 보폭을 넓혀야지 처음부터 넓게 가면 쫙 넘어집니다. 저혈량 쇼크 시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 취하게 하는 자세는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 혈액순환을 잘 되게 위해서
하는 자세, 쇼크 자세 뭐예요? 1. 심즈 자세, 2. 엎드린 자세, 3. 반자위 자세, 4. 바로 누운 자세, 5. 변형된 트렌델렌 부르크 자세. 쇼크 자세 하면은 무조건 트렌델렌 부르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입니다. 쇼크 자세를 물어보는 거는 거의 국가고시에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체위에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저혈량 쇼크 시 특히나 정맥혈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다리에 있는 말초에 있는 피라도 심장, 중심, 정맥 앞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많이 물어봐요. 다리를 들어 올린 요 자세, 트렌델렌부르크 체위, 쇼크 체위요.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낙상 예방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높이는 높게 조정한다. 2. 신체 보호대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3. 환자가 침대 옆에서 서자마자 바로 걷게 한다. 4.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환자 침대에서 멀리 둔다. 5.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침상머리를 천천히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낙상 예방하는 거니까 천천히 자세를 조심조심 취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침대 높이가 높으면 떨어졌을 때 낙상이 더 심해지죠. 침대 높이는 낮게, 난간은 올려주고 침대 아래 이불을 깔면 더 좋죠. 자주 사용하는 물품 환자 손 가까이에 둬야지 그거 잡으려다가 넘어지지 않죠. 배설량이 섭취량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경우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배설량이 많으면 1. 부종, 2. 탈수, 3. 체중 증가, 4. 피부 긴장도 증가, 5. 구강 점막 습기 증가. 정답은요? 탈수가 옵니다. 배설이 많으면 탈수가 와요. 섭취량과 배설량에서 중요한 거 뭐죠? 섭취량은 뭐예요? 입으로 먹는 모든 것, 복막, 주입액, 비위관, 튜브 삽입 음식 다 섭취량이에요. 또 수혈 받았어? 또 물 먹었어? 약 먹을 때 물 먹었어? 다 섭취량인데 얼음을 먹었어? 얼음은 절반만 섭취량으로 수분량으로 환산합니다. 배설량은요. 상처, 배액, 소변, 토물, 구토물, 젖은 드레싱, 설사, 출혈, 심한 발한 다 배설량인데 그냥 땀 있죠? 발한 또는 가글액 그리고 정상똥, 정상대변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에요. 설사는 배설량이지만 그냥 대변은 배설량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은 1. 구풍관장, 2. 수렴관장, 3. 역류관장, 4. 용수관장, 5. 글리세린 관장. 정답은요? 1번 구풍관장.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구풍입니다. 관장은요, 항문으로 관을 넣어서 용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관장하는 체위, 좌측 심스 체위. 관장에는 배변관장, 윤활관장, 구풍관장, 정체관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풍관장, 장내에 가스를 배출할 목적으로 우유와 당미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관장이다. 또 정체관장, 약물을 집어넣어서 이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정체시켜 놓는 관장입니다. 수술 상처를 소독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1. 전달 집게 끝을 위로 향하게 든다. 2. 개인별로 소독솜 1개를 여러 번 사용한다. 3. 수술 상처는 주위 피부보다 오염이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처 세척 시 용액은 오염이 심한 곳에서 덜 심한 곳으로 흐르게 한다. 5.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정답 뭐예요? 5번 배액관이 있는 경우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서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되겠습니다. 전달 집게가 뭐죠? 이동 겸자예요.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든다 그랬고요. 소독솜 1개는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써야 된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 파트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배액관이 있을 때 배액관을 삽입한 부위에 밖을 향해 원을 그리며 소독한다.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소독한다는 거예요. 이 배관 줄이 꽂아 있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이거예요. 하나의 거즈로 하나의 원만큼 닦아주는 겁니다.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상처 소독의 원칙,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오염이 안 된 쪽, 깨끗한 쪽에서 심한 쪽, 더러운 쪽으로 가고요.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요. 또 배액관이 꽂혀 있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 드레싱 세트를 환자마다 별도로 준비해야 되지 같이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노인 환자가 더운 물로 좌욕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운다. 2. 좌욕하는 동안 수온을 측정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3. 대야에 엉덩이가 닿도록 쪼그려 앉힌다. 4. 좌욕은 4-50분 동안 실시한다. 5. 좌욕이 끝나면 혼자 일어서게 한다. 옳은 거 어떤 거죠? 2번 좌욕하는 동안 적정 온도를 유지해준다. 식었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 버준다. 이 얘기예요. 이 세수대야에 한 2분의 1 정도 물을 담고 대야째로 끓입니다.
5에서 10분이죠. 영좌침 5에서 10분, 영하목욕, 좌욕, 침상목욕 5에서 10분만 한다. 또 부항 뜰 때도 5에서 한 15분 사이이다 그랬고요. 걸터 앉는다, 쪼그린다 하면 틀려요. 걸터 앉지 않죠? 쪼그리지 않아요. 좌욕 왜 하죠? 배뇨곤란, 자연 배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치질 수술로 질식 분만했어 이럴 때 치유를 위해서 좌욕을 하죠. 좌욕 83, 40에서 43도 정도로 좌욕을 합니다. 좌욕물의 온도 40에서 43도. 침상 목욕물의 온도 침상 8, 9, 43도에서 46도죠. 얼팔과 얼굴, 팔, 가슴 순서로 닦는다. 간호조무사의 먼 쪽부터 말추부터 중앙으로 닦아준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통목욕, 통이공 20분 정도 한다. 또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은 물 먼저 빼고 다리를 높여준다. 그냥 바로 환자를 옮기는 게 아니었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침상 목욕할 때 우리가 말초에서 중심으로 문지름에 닦는 목적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정맥혈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혈액순환 잘 되라고. 의치관리법 문제 나왔어요. 1. 물에 담가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2. 의치는 빼서 뜨거운 물로 닦는다. 3. 착색된 의치는 연마제에 담가둔다. 4. 세척한 의치는 직사광선에 건조한다. 5. 의치 표면은 강하게 힘을 줘서 닦는다. 정답 뭐예요? 1번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찬물에 담그는 거죠. 의치는 틀리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근다 이러면 다 틀려요. 쪼그라들거든요. 연마제 안 되죠. 세척한 의치는 직사광선에 건조한다 아닙니다. 항상 촉촉하게 찬물에 담궈줘야 돼요.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의치는 찬물에 보관한다. 뜨거운 물 안 된다. 건조하면 안 된다. 찬물 미온수까지 괜찮은데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의치도 정말 빼놓지 않고 국가고시에 나오는데요. 이번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닦는다. 왜? 떨어지면 파손되니까. 의치는 2% 증조수나 붕산수로 닦고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항상 세정제나 물에 담가서 보관합니다. 찬물 좋아요.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의치를 뺄 때는요, 수술할 때, 무의식일 때, 경련 중일 때, 잘 때는 뺍니다. 잇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때는 빼고 자요. 우리가 콘택트 렌즈도 잘 때는 빼고 자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환자의 손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바짝 자른다. 2. 손톱 측면은 가위로 자른다. 3. 건조한 손톱에 인조 손톱을 붙여준다. 4. 마무리 단계에서 손가락 사이에 물기를 남겨둔다. 5. 손톱의 깎은 면을 다듬기용 줄로 문질러 다듬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깎은 면을 잘 문질러 다듬는다 이 얘기예요. 손톱은 너무 바짝 자르지 않아요. 상처날 수 있으니까.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발 뒤꿈치에는 크림을 발라준다 그랬어요. 또 두발 간호, 침상 세발에서는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런 거 아셔야죠. 오른쪽 편마비 환자에게 단추나 지퍼와 같은 여밀 수단이 없는 윗옷을 입히는 순서? 입히는 순서 입마건 알고 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1번이죠.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왼쪽 들어가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 입히는 순서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먼저, 다음에 건강한 쪽 입히고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편마비 환자, 반신마비 환자 벗기는 순서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마비 쪽 다음에 중간에 머리나 수액이 들어갑니다. 다음 환자가 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저 혼자서 1층부터 3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5번이나 반복했어요. 지난주보다 다리 힘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운동이냐? 1. 수동 운동. 2. 등 척성 운동. 3. 무산소 운동. 4. 등 장성 운동. 5. 능동적 보조 운동. 정답은요? 계단 오르기, 걷기 둘 다 등 장성 운동입니다. 등 장성 운동, 등 척성 운동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등 장성 운동, 계단 오르기, 수영, 달리기, 관절을 사용하는 거 등 장성 운동이고요. 등 척성 운동, 관절을 사용하지 않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 관절의 각도가 변화가 없는 거, 관절의 길이가 같은 운동, 등 척성 운동이에요. 병 밀기 같은 거, 등 척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등 척성 운동이 좋지만 걷기 많이 하죠. 걷기 자체는 등 장성 운동이에요. 이런 문제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요.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가 계단 오를 때 그림으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가 지팡이, 목발, 보행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목발 올라갈 때 뭐라고 했죠? 건강 세트 기억하시라고 했죠? 건강은 뭐예요? 건강한 다리. 세트는 불편한 다리와 목발이 동시에 가는 게 세트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그림 어떤 거 고르면 되냐? 건강한 쪽 다리가 왼쪽이죠.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왼쪽 다리 먼저 올라가고
오른쪽 다리랑 목발 동시에 올라가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건강한 다리 먼저, 그리고 세트. 아픈 다리랑 목발을 동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세트 건강. 세트는 아픈 다리랑 목발 동시에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세요.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세트 건강이고요. 올라갈 때 건강 세트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만 기억하세요.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등은 곧게 펴고 발목과 고관절은 구부린다. 애과가 아닌, 겨드랑이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된다.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목발은 처음 쓸 때 보폭을 짧게 해서 걷다가 조금 적응되면 점차 보폭을 넓혀야지 처음부터 넓게 가면 쫙 넘어집니다. 저혈량 쇼크 시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 취하게 하는 자세는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 혈액순환을 잘 되게 위해서 하는 자세, 쇼크 자세 뭐예요? 1. 심즈 자세, 2. 엎드린 자세, 3. 반자위 자세, 4. 바로 누운 자세, 5. 변형된 트렌델렌 부르크 자세. 쇼크 자세 하면은 무조건 트렌델렌 부르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입니다. 쇼크 자세를 물어보는 거는 거의 국가고시에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체위에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 부르크 자세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저혈량 쇼크 시 특히나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서 다리에 있는 말초에 있는 피라도 심장, 중심, 정맥 앞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많이 물어봐요. 다리를 들어 올린 요 자세, 트렌델렌 부르크 체위, 쇼크 체위요.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낙상 예방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높이는 높게 조정한다. 2. 신체 보호대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3. 환자가 침대 옆에서 서자마자 바로 걷게 한다. 4. 자주 사용하는 물품은 환자 침대에서 멀리 둔다. 5.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침상머리를 천천히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낙상 예방하는 거니까 천천히 자세를 조심조심 취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침대 높이가 높으면 떨어졌을 때 낙상이 더 심해지죠. 침대 높이는 낮게, 난간은 올려주고 침대 아래 이불을 깔면 더 좋죠. 자주 사용하는 물품 환자 손 가까이에 둬야지 그거 잡으려다가 넘어지지 않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